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욜로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욜로 논문 리뷰를 진행을 할 텐데 욜로 코드는 아직 발표를 할 수준, 완벽한 수준의 정도로 공부를 다 아직 진행을 못 해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른 모델과 함께 추가적으로 욜로 코드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욜로의 등장 배경입니다. 욜로의 이름은 You Only Look Once라는 이름의 이제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단 한 번만 보고 객체를 감지하고 분류한다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욜로 이전의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들은 디텍션을 수행하기 위해 클래시파이어를 여러 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객체 탐지를 위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여러 장으로 분할해서 여러 번을 분석하는 방식을 가졌습니다. 예로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RCNN인데 물론 더 최근의 방식이긴 하지만 물체의 위치를 예상하는 리전 프로포설을 생성을 하고 또 그걸 클래시파이어에 대입을 하고 기입을 하고 또 중복된 박스를 제거하기 위해 또 후처리를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또 느리고 각각의 학습이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최적화도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욜로는 이러한 과정을 단순화해서 전체 이미지를 한 번만 보고 객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단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욜로의 목표로는 사람처럼 이미지 내 객체를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욜로의 주요 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된 다른 전통적인 객체 인식 시스템과 달리 하나의 통합 신경망으로 이루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두 번째로 높은 정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슬라이딩 윈도우나 리전 프로포설은 기존의 영역을 나누고 여러 번에 걸쳐 분석하는데 이에 비해 욜로는 전체 이미지를 통해 예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스트 정보 활용, 일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정 데이터에 과하게 최적화되지 않고 일반적인 특성과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본적 없는 이미지나 다른 영역의 데이터에서도 객체를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욜로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욜로의 전체적인 동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욜로는 이제 객체 탐지를 단일 신경망을 통해 통합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각각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욜로의 동작 과정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풋 이미지를 S by S 그리드로 나눕니다. 각 바운딩 박스와 해당 박스에 대한 신뢰도 B를 이제 같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각 그리드 영역에 대해 사물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 박스에 대한 신뢰도 점수, 컨피던스 스코어를 예측을 합니다. 이때 바운딩 박스는 X, Y, W, H, 컨피던스 이렇게 다섯 개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XY는 좌표인데 셀의 경계를 기준으로 바운딩 박스의 중심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WH, 높이와 너비인데 전체적인 이미지를 기준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피던스를 구할 때 IOU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IOU는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그라운드 트루스 실측 박스가 겹치는 지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컨피던스인데 모델이 상자 내에 객체가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정도, 그러니까 상자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이 컨피던스는 밑에 있는 식처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PR 오브젝트, 이건 이제 그리드 셀에 객체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내고요. 거기에 이제 IOU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시를 좀 들자면 객체가 없으면 신뢰도는 이제 0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내부에 객체가 존재하는 모든 그리드 셀에 대해 각 조건부 클래스 확률 C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건부 클래스 확률 C는 밑에 식과 같고요. 객체가 있을 때에 대한 클래스 이렇게 객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대한 클래스 확률을 이제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조건부 클래스 확률로.
다음 마지막으로 테스트 시에 조건부 클래스 확률, 아까 구한 S와 이제 바운딩 박스 B 신뢰도 예측을 이제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 박스에 대해 클래스의 확률 그리고 예측 박스가 객체에 핏하는지 잘 맞는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온 아웃풋은 텐서 형태로 아웃풋이 됩니다. 근데 사이즈는 정확한 사이즈는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S by S by BO 더하기 C 사이즈가 됩니다. 이때 B의 O, 이 OB는 이제 바운딩 박스가 5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욜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총 2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2개의 플리 커넥트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구글넷의 구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욜로의 제작자들이 욜로를 만들 때 이 앞에 있는 이 CNN CNN이 아니죠. 컨볼루션 레이어의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 있는 백본 구조라고 하는데 이 백본 구조를 VGG16을 사용하지 않고 다크넷이라는 별도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크넷에는 총 20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이 나머지 부분을 이제 헤드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그다음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이제 총 2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2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이 다크넷, 백본 쪽이 하는 역할은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이제 헤드 부분에서는 박스의 좌표와 클래스 확률을 예측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아웃풋으로는 7x7x 30의 텐서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습, 이제 트레이닝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이미지넷의 처음 클래스 컴퓨테이션 데이터셋을 통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시켜줍니다. 프리 트레이닝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다크넷 부분을 프리 트레이닝 시켜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디텍션을 위해서 랜덤한 가중치를 가진 나머지 4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리 커넥트 레이어 2개를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클래스의 확률과 바운딩 박스의 좌표를 예측을 하는데 바운딩 박스의 좌표, 너비는 정규화되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이때 활성화 함수로는 리큐렐로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리큐렐로 함수는 이제 몇 주 전에 다른 CNN 모델을 공부를 할 때 이제 같이 렐로 활성화 함수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렐로 함수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음수 값들을 모두 0으로 처리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큐렐로 함수는 음수 값에 0.01이라는 미미한 값을 곱하여 음수를 일부 반영해서 다행 렐로 현상을 막고자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리큐렐로 함수를 사용함에도 여전히 음수의 선형성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복잡한 분류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스 펑션의 최적화입니다. 루스 펑션으로 SSE, 오차 제곱합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총 3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옵티마이징 하기에는 쉽지만 로컬라이제이션 에러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이미지에서 대부분의 그리드가 이제 객체를 포함하지 않은 배경이기 때문에 컨피던스가 0으로 수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델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인스타빌리티 훈련이 초기에 발산이 가능하게 되어 초기에 최적화를 찾지 못하고 루스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 좌표의 루스를 늘리고 컨피던스의 이제 루스를 감소시키도록 두 매개 변수의 가중치 값을 이제 바운딩 박스 좌표 예측에 대한 루스에 있어서는 5라는 큰 가중치를 부여하고 반대로 물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박스, 그 컨피던스 루스에 대해서는 0.5라는 작은 가중치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경이 너무 많아 생기는 데이터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으로 large 바운딩 박스와 스몰 바운딩 박스의 루스에 같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의 너비와 그리고 높이의 제곱근 루트를 취해주어 해결을 했습니다. 보이시는 식이 이제 최종적으로 최적화된 루스 펑션인데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항이 로컬라이제이션 루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물체를 예측하는 바운딩 박스 프레딕터의 코디네이트에 대한 루스를 계산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람다 코디네이트를 통해서 큰 가중치를 두어 루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높이와 너비에는 루트를 씌워서 스케일링을 진행한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항은 이제 컨피던스 루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존재하는 바운딩 박스 프레딕터에 대해서는 그냥 SSE를 더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체가 존재하지 않는 바운딩 박스 프레딕터에는 그 람다를 곱하여 더해줌으로써 적은 가중치를 두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항은 이제 물체가 존재하는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클래스 확률의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학습 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논문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를 기재를 했고요. 이때 러닝 레이트를 이제 첫 번째 에포크에서 0.001에서 0.01로 천천히 상승시켰다고 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높은 러닝 레이트로 학습을 시작할 때 기울기가 발산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추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과 같이 테스트 이미지에서의 오브젝트 디텍션 역시 하나의 네트워크 이밸리에이션만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스칼 복에서 이미지당 98개 바운딩 박스에 대한 클래스 확률을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다중 검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한 객체가 이제 여러 셀들에 의해서 로컬라이즈 되는 문제점입니다. 해서 이제 넌 맥시멀 서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해결을 했고 MAP를 2에서 3% 정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제 실험적인 부분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파스칼 복 2007 데이터셋에 기반한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인데 먼저 욜로를 보시면은 가장 높은 63.4의 이제 리얼타임 디텍터 중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페스트 욜로는 1초당 155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오브젝트 디텍션 메소드가 이제 페스트 욜로입니다. 이때 욜로랑 페스트 욜로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페스트 욜로는 말 그대로 페스트 욜로, 페스트가 중점입니다. 속도를 매우 빠르게 했는데 어떻게 빠르게 했냐? 이제 페스트 욜로에서는 이제 모델의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레이어 수도 줄이고 채널, 필터 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해상도 역시 욜로에 비해 낮췄기 때문에 연산량을 또 줄여서 더 속도를 빠르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빠르게 한 대신에 정확도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2.7%의 욜로보다는 낮은 정확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욜로와 페스트 RCNN의 에러를 이제 비교를 하고 분석을 한 이제 그림인데요. 먼저 페스트 RCNN을 보시면은 확실히 그 욜로에 비해서 백그라운드 에러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 배경을 더 많이 이제 탐지할 확률이 있다는 지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욜로를 보시면은 객체를 로컬라이즈 하는데 많은 에러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제 19% 정도의 로컬라이즈 에러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각 두 모델의 에러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욜로와 페스트 RCNN의 장점이 각각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을 결합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욜로는 이제
백그라운드 에러는 적지만 전체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에러가 적고 전체 이미지를 기반으로 객체를 탐지한다는 장점이 있고 패스트 RCNN은 백그라운드 에러는 되게 자주 일어나지만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또 리전 프로포저를 통해 객체 탐지를 한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각 모델의 약점을 좀 상쇄시키고 전체적인 이제 정확도를 향상시켰는데 그 결합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합 방법으로 먼저 패스트 RCNN이 예측한 바운딩 박스에 대해 욜로가 유사하게 예측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사하다면 바운딩 박스에 대한 패스트 RCNN의 예측으로 욜로를 재조정을 하여 이 두 모델을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존 패스트 RCNN의 정확도를 이제 75%로 향상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욜로에도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한계점입니다. 욜로에서는 이제 각 그리드 셀이 두 개의 상자만 예측하고 하나의 클래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셋대와 같은 인접한 여러 객체를 예측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학습한 새로운 형태, 비율, 그리고 배치를 가진 객체에 대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습한 데이터셋의 바운딩 박스를 기반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손실함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욜로의 루스 펑션은 large 바운딩 박스와 small 바운딩 박스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large 바운딩 박스에서는 큰 영향이 없지만 small 바운딩 박스에서는 굉장히 영향이 크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욜로는 단일 신경망을 사용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데 기존 디텍션 모델들과 비교하여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했던 Fast RCNN을 개발하는 당시에는 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짬뽕해서 섞어서 쓴다는 그런 개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Fast RCNN만 보더라도 뭐 Truncated SVD 같은 방식도 사용을 하고 리전 프로포설 셀렉티브 서치 방식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다 섞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속도가 연산량도 많고 속도도 좀 느리다는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욜로는 매우 단순한 원 스테이지의 디텍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루스 펑션을 통해서 디텍션 리절트에서 직접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더 전체 모델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점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도메인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잘 일반화가 된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